오늘 오늘 이제 영어 아이비츠 영어 3-1 1단원 투부정사 노트 정리를 해볼게요. 노트 정리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할 거고, 노트 정리를 하고 나서 교재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주는 개념 시험지 있죠. 시험지라고는 했지만 그걸로 다시 복습 개념을 다시 복습하고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1단원의 투부정사. 투부정사를 이제 공부할 때 먼저 강조하는 게 있는데,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지? 형태를 강조하고 있죠. 이제 문법을 봤어. 투부정사래. 그럼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to 뒤에 무엇이 온다? 동사 원형이 옵니다. 동사 원형을 VR로 기호로 써주는데 이제 벌브루트라고 하는 거를 첫 글자 딴 거예요. 그러면 원래 어디서 출발했던 거야? 동사에서 출발했던 거야. 그럼 동사라고 하는 것 앞에다가 to를 붙여가지고 한꺼번에 써서 왜 저렇게 한 거? 활용하고 싶어서. 영어 단어를 외웠을 때 동사도 외우고 명사도 외우고 부사도 외우고 전치사도 외우잖아요. 근데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단어들 중에 동사 앞에다가 동사 원형 앞에다 to를 붙여가지고 세 가지로 활용을 하고 싶은 거지. 무엇처럼 쓰거나 명사처럼 쓰거나 그다음에 무엇처럼 형용사처럼 쓰거나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처럼 쓰고 싶은 거지. 부사처럼 쓰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거를 투부정사인데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문장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품사의 종류로 봤더니 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사적 용법, 그 다음에 형용사로 사용이 되게 되면 형용사적인 용법, 부사로 사용이 되면 부사적 용법이라고 해서 투부정사의 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공부를 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이 흐름으로 따라오세요.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동사라고 하는 거에다가 앞에 to를 같이 붙여가지고 세 가지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저걸 구별했을 때 세 가지 용법으로 구별이 되는 거다라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1번, 동그라미 1번 용법 구분 들어가겠습니다.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투부정사가 무엇으로 사용되는 거? 명사로 사용이 되는 거야. 그럼 투부정사가 명사로 사용됐다는 건 문장에서 명사를 쓸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문장에서 이제 문장의 형식이라고 해서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러한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자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문장에서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명사라고 하는 품사는 영어 문장 속에서 저 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야?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주어 한번 볼게요. to run 이제 3학년 1- 정도 되니까 문장이 예시 문장이 길어지거든. 자, to run about other cultures is a good opportunity. opportunity가 뭐지? opportunity 바로 기회입니다. 이 문장을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동사로 한번 먼저 접근을 해보자. 이곳에서 동사의 밑줄을 한번 해볼게요. run도 동사였고요. is도 동사네요. 다른 거에는 동사가 없어요. 동사라고 하는 건 뭐뭐이다 라고 끝나는 것들 외웠을 때 그게 동사지. 그런데 첫 번째 run은 앞에 뭐가 있어? to가 있어. 그러면 to와 함께 쓰이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의 역할을 하지 않아. 위에서 봤지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하는 거니까 저거 빼야 되겠지? 그럼 is라고 하는 게 이 문장의 동사 하나인 거지. 마침 이 문장은 동사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대체적으로 동사 앞에 있는 것은 주어가 되겠지. 그럼 주어 자리에 to run other cultures 이렇게 들어가 있어. about 전치사고요. 다른 문화에 대해서 run 배우다인데 주어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명사 역할이야. 그럴 때 해석은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기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봐봐.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is 뭐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뭐이다 a good opportunity 좋은 기회이다 라고 해서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갔고 주어 자리를 채웠으니까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요 주어가 길어요. 주어가 길 때는 우리가 배운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주어가 긴 경우에는 가짜 주어 is을 대체할 수 있어. 대신에 얘는 가짜 주어고 가짜 주어 is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뜻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저 괄호친 자리를 is로 바꿨잖아. 뒤에 동사 와야겠네. is, 그다음에 a good opportunity 기회라고 쓸게요. 그럼 주어 자리에 있던 것을 is로 바꿔주고요. 나머지 is a good opportunity를 써주었습니다. 그럼 to run about other cultures는 어떻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뒤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to run 블라블라 점 똑같으니까. 그럼 앞에 있는 건 가짜 주어였고요. to run부터 마지막까지 있던 게 바로 어떤 거였어? 원래 문장의 주어였으니까 지금 바뀐 문장에선 얘가 진짜 주어겠지.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서 이렇게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있는 경우에는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 to 부정사 문장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나중에 시험범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외울 게 많잖아.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그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is로 시작했는데 뒤에 to 부정사가 있어? 그럼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는 이게 진짜 주어, to 부정사가 진짜 주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뭐하다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 자리 한번 볼게요.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는 건 사실 진짜 많이 해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많이 했지.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동사 중에 하나가 뭐야? want가 있죠. 자, 이 want라고 하는 거 원하다입니다. 뭐 I want a computer. 나는 컴퓨터를 원해요 라고 삼형식으로 만들 수 있지만 want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 동사를 쓰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그냥 동사를 쓰게 되면 문법상 맞지 않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go, 나 가고 싶어. I want to go. 이렇게 써버리면 문법에서 틀리는 거고 목적어 자리에 동사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to라는 거야. 그래서 to 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러한 to 부정사는 목적어 자리잖아요. 목적어 자리도 명사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뭐뭐 하는 건 뭐뭐 하기. 나는 가는 것을 원해요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어디에 가고 싶을까요? I want to go home. 나는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럼 다시 주어고 I가 주어고 S가 주어고요. V는 동사입니다. want가 동사고요.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무엇을 쓸 수 있다? to 부정사를 쓸 수 있습니다. 집에 가는 것을 원합니다. 물론 편하게 나는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 근데 지금은 여기 해석에 맞춰서 선생님이 한 번 더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뭐가 있냐면 빨간색으로 제가 중요한 거는 사실 별표도 하기도 하고 당구장도 하기도 하거든요. 당구장으로 한번 다시 바꿔볼까? 자, 당구장 표시. 바로 목적어 자리에 여기 물결 친 거. 이 목적어 자리에 반드시 동사가 오는 경우 반드시 to 부정사만 쓰는 동사들이 몇 개 있어요. 방금 했었던 want가 여기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 hope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 wish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 desire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decide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plan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이 정도는 기억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준 이러한 동사들이 있으면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3학년 정도 되면 배우고 있는 문법이 많아지잖아.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형식 중에서 5형식 문장이 있어요. 5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주어가 동사하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다 라고 해서 목적격, 보어가 목적어를 서술해주는 이러한 문장의 형식을 5형식이라고 불러주는데 5형식에서도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어느 자리에 요 자리 여기를 목적격 보어 자리라고 하거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써야만 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러한 동사들도 정해져 있는 거지. 이런 동사들이 뭐가 있을까? 여기다 써보도록 할게요. 아까 했던 want가 들어갔는데 제가 여기는 순서를 제가 좀 정해준 순서가 있어요. ask 이때는 이제 요청하다, allow, advice 동사일 때는 s이죠. 그 다음에 want, tell, cause 더 있는데 최소한 이 6가지 5형식 문장에 요 동사들 중에 하나가 있으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가 왔을 때 반드시 뭐로 써줘야 돼? to 부정사를 써야 됩니다. 예시 문장 하나를 써보고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속하는 거 한번 ask? want로 해보자. 이런 거지. 선생님 입장에서 나는 원해요. 나는 너를 원해요. 아니에요. I want you.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건 뭐냐. you 요 자리에 study를 넣고 싶어요. 왜? 나는 네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공부하기를 원해.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해. 부사 hard 집어넣고요. 그럼 봐봐. 나는 원합니다. 네가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목적격 보어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에 요거 확인해야지.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to study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맞춰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문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어 자리에 이제 to 부정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확인했고요.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 들어가는 걸 제가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머릿속에 암기하는 것 중에 하나 비동사 뒤에 오는 걸 보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 쓸 수 있다는 거지. 지금 to 부정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걸 하고 있으니까 그럼 my 예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My dream 내 꿈은 is 자 해석했을 때 보어 자리에 어떤 형태로 to 부정사가 명사 형태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아까 해석이 뭐였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였네요. 그럼 내 꿈은 이거를 하는 거야. 이거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야. 그럼 여행하다가 travel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travel을 넣지 않고 to travel 이렇게 넣는 거지. 이렇게 해서 명사적 용법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예시 문장으로 확인을 해 보았고요. 가주어도 알아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사적 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볼게요. 다시 형용사적인 용법과 부사적인 용법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다시 두 번째 해볼게. 2번 형용사적인 용법 말 그대로 형용사로 사용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형용사로 사용이 됐을 때 그럼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만 말해준다면 누구를 꾸며주는 거지? 명사를 수식합니다.
수식한다는 건 꾸며준다는 거야. 그럼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이제 순서가 있잖아. 형용사 뒤에 명사가 오거나 명사 뒤에 형용사가 오거나. 그런데 투부정사는요. 순서가 정도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형용사적인 용법일 때 순서, 문장에서 쓰여진 순서, 명사가 앞에 있고요. 그 뒤에 투부정사가 와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뒤에 오는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그때 해석이 여기 있는 동사의 뜻을 살려서 뭐뭐 하는 혹은 뭐뭐 할 둘 중에 이제 어울리게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는 뭐뭐 할 명사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티나 has 명사 부정인 no를 붙였어요. no house. 집이 없대요. 티나는 뭐가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no까지 묶어버릴게요. house는 품사로 명사고 has의 목적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는 명사 올 수 있다 그랬지. 품사로 집이라고 하는 건 명사잖아. 여기까지 끝내도 될 텐데 안 끝냈어. 여기까지 끝내도 상관없는 문장이야. 안 끝내고 꾸며주는 말이 투부정사로 붙은 거지. to live in 점. 그럼 티나는 집이 없어요. 근데 어떤 집이에요? 살 집이 없어요. 그래서 live 살다라고 하는 것에서 두 개의 해석 중에 요거로 그래서 살, 집 뒤에 쓰면 헷갈리겠다. 이렇게. 근데 잘 봐. 이런 게 붙어 있는데? 형용사적인 용법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까지만 있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동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뒤에 동사에 필요한 명사가 더 붙어서 올 수도 있어. 그래서 뒤에는 더 다른 단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중요한 점이 뭐냐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꾸며주는 앞에 있는 명사인 경우 동사와 전치사를 반드시 함께 써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지. 몇 가지 예시가 있거든요. 이제 항상 이거를 그냥 외워놓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건 당연히 있는 거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 예를 들어서 a chair 의자죠. 의자는 뭐 하는 용도야? 앉는 용도지. 근데 앉는 용도로 사용될 땐 엉덩이가 붙어야 되잖아. 그래서 on을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에 빠질 거예요. fall in love라고 하는 게 사랑에 빠지다라는 이제 수거 표현인데 여기까지만 쓰면 안 돼요. 사랑은 함께 빠져야지. 그래서 with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펜. 관사 앞에 붙여줘야 되는데 그냥 펜만 쓰도록 할게요. 펜을 만약에 쓰는 용도로 쓸 펜이에요. 근데 선생님도 지금 쓰고 있으면서 펜이 손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손에 가지고 쓰는 펜. 그 다음에 paper, 종이입니다. 종이도 쓰는 용도죠. 근데 이렇게 쓰는 용도일 때 종이 위에 글씨를 쓰는 거기 때문에 write on을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friend, a friend, 친구가 있어. 근데 친구하고 뭐 하고 싶어?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럼 함께 얘기하는 거니까 with. 가끔 to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적혀 있는 것들은 외워야 돼요. 잘 나오는 표현들 중에 이제 짝짝짝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치사를 반드시 써야 되는 형용사적인 용법이 있구나 라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무슨적 용법이 있어? 부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로 사용이 되는 거지. 그러면 부사의 쓰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럼 부사라고 하는 건 명사를 제외하고 꾸며주거든요. 그러면 명사를 제외하고 동사 혹은 형용사 혹은 부사가 부사를 혹은 부사가 문장을 뭐 할 수 있어?
꾸며줄 수 있어요. 이런 걸 부사라고 하는 거야. 부사는 동사도 꾸미고 형용사도 꾸미고 부사도 꾸미고 문장을 꾸며줄 수 있어. 투부정사가 이렇게 사용이 되면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또 분류가 있어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 목적이라고 하는 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물론 뭐 편하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공부할 때는 이런 해석을 정하고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어울리고 맞으면 부사적 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세 가지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단순히 지금 하고 있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in order to 동사 원형 쓸 수 있고요. so as to 동사 원형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가 왔을 땐 다른 투부정사랑 헷갈리겠지. 근데 in order to 부정사 혹은 so as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장단점이 있죠. 그러면 예시 문장으로 들어보면 he called. 그가 전화를 했어요. to cancel. cancel은 취소하다입니다. cancel the meeting. meeting은 회의죠. 자, 그가 회의를 취소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선 전화하다까지. 그러면 딱 끊어줘. 그가 왜 전화했어? 전화를 건 목적. 그럴 때 이제 목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취소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부사적 용법이다라고 하는 거고 to cancel은 in order to cancel, so as to cancel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의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감정의 원인은 좀 쉬워요. 쉽게 접근하면. 왜 그러냐면 투부정사 앞에 감정과 관련된 형용사가 꼭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am glad. glad의 뜻이 뭐야? 기쁜이야. 그리고 품사로 뭐죠? 형용사죠. 딱 기뻐. 여기서 끝내도 돼. 네, 감정의 원인은 투부정사를 어떻게 해석하냐?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볼까? 뒤에 이렇게 붙었어. 기쁜 원인이 나와. 봐서야, 봐서. 누구를 봐서? 너를 봐서. 여기까지 쓸게요. 너를 뭐해서 기쁘다? 봐서 기쁘다. 기쁜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저게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지. 형용사를 꾸미는 건 부사의 역할이라서. 그 다음에 결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결과는 그 문장에 이제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덧붙여가지고 끝맺어 주는 건데 she grew up. 그녀가 뭐 합니다. 다 컸습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인이 되어서 끝나도 되는데 성인이 되었어. 네, to be 혹은 to become 쓸 수 있어요. great. 훌륭한 누가 되었냐면 포토그래퍼 사진 작가 포토그래퍼 쓸까요? 포토그래퍼 사진 작가죠. 자, 훌륭한 사진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 자라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 이럴 때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판단의 근거라는 게 있어요. 판단의 근거에는 must. 근데 그 의무의 must가 아니고 이제 강한 추측의 must인데 알리는 must be 동사 원형 와야 되죠? tired. 피곤함에 틀림없어. 왜 피곤함에 틀림없을까요? to stay.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에 근거지. 왜 저렇게 판단했을까? to stay up all night. 밤을 꼬박 샜거든요. 밤을 꼬박 지새서 피곤함에 틀림없다. 바로 이렇게 틀림없다라고 생각한 것의 근거가 이거잖아. 이 사람이 든 근거. 왜? 밤을 꼬딱 샜으니까. 이걸 투부정사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투부정사가 이제 부사적 용법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를 더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뭐가 있냐면 오형식이 진짜 사실 많이 쓰이거든요. 아까 썼지만 한 번 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는 게 이제 오형식인데 처음에 명사적 용법에서 어떤 걸 했냐면 가짜 주어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가짜 목적어 it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문장을 이제 예시 문장으로 알아본다면 Jack found, found죠. 잭은 알았어. 무엇을 알았냐면 it interesting. 여기까지 쓰면 괜찮은데요? 왜냐면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 it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앞에 뭔가 나왔던 어떤 명사가 있었겠지. 그래서 잭은 그게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어. 괜찮은데? 근데 점이 안 찍힌 거야. 점이 안 찍히고 뒤에 뭐가 오냐면 to take pictures. take pictures라고 하는 건 사진 찍다가 되겠지. 투부정사잖아.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마침표가 찍힌 거야. 그럼 봐봐. 잭은 알았습니다. 그게 재미있다는 것을 했는데 투부정사가 뒤에 있어. 이거 도대체 뭐지? 그런데 사진 찍는 것을 그럼 머릿속으로 굴리는 거야. 그럼 뭐가 재밌다는 걸까? 사진을 찍는 것이 뭐하다라는 거야. 재미있다는 거지. 그럼 사실은 it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이런 경우가 왜 생긴 거냐면 아까 첫 번째랑 비슷해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썼었어. 근데 목적어 자리가 길어지는 거야. 그런 경우에 가짜 목적어 it을 놔두고 이제 진짜 목적어인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 뒤로 빼준 거죠. 그러면 목적격 보어하고 자리가 가깝잖아. 그럼 이거를 전달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글로 전달했을 때 뒤에 보이는 거지. 이게 지금 저렇다는 거구나.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가목적어 목적격 보어 뒤에 진짜 목적어 이렇게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명사적 용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는 당구장 표시로 별개로 이해 안 되는 건 따로 질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투부정사를 이렇게 세 가지 용법을 알아보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용법을 알아보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짜잘짜잘하게 그런 게 있어. 투부정사의 부정문을 만드는 거. 이거는 뭐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부정사 앞에다가 뭘 붙여주죠? not을 붙여주면 되죠.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투부정사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의미상 주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장의 진짜 주어라는 뜻이 아니고 투부정사가 가리키고 있는 투부정사를 이제 하는 주어가 있을 수 있잖아.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두 가지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위치. 의미상의 주어의 위치는요. 투부정사 앞이에요. 투부라고만 쓸까? 이번에는 의 앞.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미상의 주어의 형태입니다. 의미상의 주어의 형태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 포 플러스 인칭대명사가 온다면 목적격, 오브 플러스 인칭대명사가 온다면 당연히 목적격을 써야 되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포 플러스 목적격이나 오브 플러스 목적격이 투부정사 앞에 쓰여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게 이제 쓰이는 게 딱 어떤 문장에서 많이 쓰이냐면 가주어, 진주어로 있는 경우에 많이 쓰이거든요. 두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번호를 기다려봐. 정리하다 보면은 까먹을 때가 있어. 큰 1번으로 투부정사 이렇게 들어갔구나. 그러면은 여기에 번호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2번 써주시면 됩니다. 까먹지 말아야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2번이고 저기에 있는 예시를 한번 하나씩 들어볼게요. 첫 번째, It is easy. 그 다음에 띄었어야 돼. To teach. it으로 시작했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있으면 뭐야? 이거는
가짜 주어 진짜 주어인 거지. them French. 자, 이때 teach는 사형식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것은, 그럼 요게 진짜 주어네. 왜 띄어놨을까? 그냥 해석해도 말은 되거든요. 당연히. 그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것은 쉽습니다. 됐지?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어. 그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게 누구일까? 저 가르치다라고 하는 투부정사, 이 진짜 주어를 하는 그 주체가 누구일까? 이 문장의 주어 자리는 it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그 앞에다가 뭘 써주는 거야? for 플러스 목적격을 써주는 거야. 여기에서는 me, 목적격 me죠. 내가가 되는 거지. 해석은 이렇게 해요. 얘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그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건 쉬워 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of 플러스 목적격 알아봐야 되겠죠? It was careless. careless는 부주의한이야. 부주의한, 사려 깊지 않다. 그래서 부주의한. 자, it was careless. 또 띄워야 되죠. to break the dish. 자, 그러면 뭐 한 게 그릇을 깬 것은 부주의했어. 이거잖아, 그치? 그럼 이 부주의한이라고 하는 건 되게 그 사람 되게 주의력이 없어. 그 사람 되게 무례해. 그 사람 되게 공손해. 사람의 성격에 하는 태도에, 성격이나 태도에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봐봐. 요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 혹은 태도를 가리키고 있잖아. 그럼 of 플러스 목적격을 써야 돼요. of him. 그가. 해석은 이렇게. 그가 그릇을 깬 것은 부주의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당구장. 사람의 성격과 태도를 가리키는 형용사를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nice. 친절한. wise. 현명한. brave. 용감한. polite. 공손한. 반대말에 impolite가 있죠. rude도 반대말이지. 예의 없는. 무례한이지. 그 다음에 foolish. 어리석은인데 실리가 또 어리석은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깊은. careful. 그 다음에 이거의 반대말 부주의한. careless. 등등등. 요런 게 바로 뭐라고? 사람의 성격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kind도 있었네. nice 보니까 kind. 친절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오면 난 지금 발견했어. 말로는 of 플러스라고 해놓고 포 쓴 거 있지. 쓰면서 얼마나 이상했을까. 지금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of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에요. 3번은 꼭 해야 돼요. 필요하고요.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이해를 잘한다? 그럼 너무 뭔가 좋은데? 뭔가 암기할 걸 줄일 수 있는 기분? 투부정사에 시제가 있어요. 시제 구분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바로 형태로 들어갈게요. 투부정사의 시제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 넓게 벌려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그냥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이번에 들어가는 거야. to 뒤에 have, bp를 써요. to 뒤에 동사 원형이라서 have를 써주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완료부정사라고 불러주거든. to 뒤에 완료 시제를 썼다라고 해서 이걸 완료부정사라고 불러준단 말이야. 자, 앞에 있는 거 위에서 지금까지 저거 제일 많이 했잖아. 문장에 그냥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적혀 있으면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본동사와 그 문장의 본동사와 시제가 같다는 얘기예요.
과거 시제가 있는 거에 투부정사면 과거 시제고 현재 시제에 있는 거면 현재 시제란 얘기야. 그런데 완료 부정사의 형태로 to 플러스 have pp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동사보다 한 시제 앞서요. 봐봐. 한 시제 앞선다는 건 전에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본동사보다 한 시제 앞선다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면 과거 가리키네 라고 지금은 이해를 도울 수는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본동사보다 한 시제 앞섭니다. 예를 들어 그냥 우리말로 다시 하면 만약에 현재 시제였어 본동사가 그러면 과거를 가리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과거였어 그럼 이 to have pp가 대과거, 과거 이전을 가리킨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예시 문장은 이걸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he seems. 본동사가 현재 시제입니다. 처럼 보입니다. to 동사 원형 have 썼는데요. 그런데 뒤에 being이 왔어요. pp 형태가 왔고 a teacher 이렇게 왔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그는 처럼 보여요. 현재 시제니까 보인다. 그런데 이 뒤에 to have been 보여야 되지. 요 표현이잖아. a teacher. 뭐였던 것? 아까 현재면 과거라 그랬지. 그래서 선생님 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 그럼 이거를 문장을 변형할 수 있어. 바꿔줄 수 있어. 가짜 주어 it seems 문장으로 바꿔줄 수 있거든요. it을 해석하지 않아요. 처럼 보여요. 뒤에 대절. 대절을 이용해서 명사절의 형태로 이제 이게 진짜 이 문장의 seems의 주어가 되는 거니까 그럴 때 명사절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죠. 그럼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that으로 이어주는 건데 그럼 와야 될 내용이 뭐야? it은 해석할 수가 없잖아. 처럼 보이는데? 그럼 저 앞에서 누가 와야 돼? 주어 자리에 he, 그가 앞에 현재 시제 그런데 대시라고 하는 게 접속사라고 했으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 완전한 문장이 오도록 해야 돼. 그럼 주어 뒤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이 동사 어떻게 가져오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거잖아. 그가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보여. 그치? 그럼 뒤에 올 수 있는 건 have been이 힌트가 있겠죠. 이게 현재보다 과거니까 been, 비동사기 때문에 과거 시제 was를 써주는 거지. He was a teacher.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보여. 중요하겠지? 자, 오늘 정리하는 건 이 부분인데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질문 있으면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개념지에다가 다시 한번 채우면서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재에 있는 grammar practice 연습 문제,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